네, 이 종목은 대체 왜입니다. 종목을 통해서 시장 살펴보도록 할게요. 신세계 인터내셔널 먼저 보겠습니다. 화장품이 이 신세계 인터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됩니다. 일단 비디비치 브랜드 잘 나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대목이고요. 최근에 론칭한 연작이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데 일단 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내리고 있나요? 주가는 5%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이어서 포스코 보겠습니다. 나흘 연속의 상승세를 이어갑니다. 외국인도, 기관도 장중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.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? 많이 떨어졌다는 거? 뭐 연초에는 한 40만 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20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졌으니까요. 업황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입니다. 과연 반등세가 더 이어질지는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시각 현재 2% 가까운 상승입니다. 수소차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또 난립니다.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것을 연내에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. 이번 달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제 곧 나오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기대감에 너무 많이 주가가 올랐다는 거. 풍국주정이 이번 달 들어 70% 넘게 올랐던가요?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서 걱정인 오늘입니다. 미세먼지 관련주들 보겠습니다. 이제 몸이 먼저 알지 않아요? 날씨 예보를 보기 전에요. 목이 어쩐지 칼칼하다가 싶었는데 이 미세먼지를 확인해주는 그 앱을 열어봤더니 역시 나쁨 단계이더라고요. 마스크 관련 업체들 또 청정기 관련 업체들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제 KB금융 보겠습니다.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. 오늘 시장에서 괜찮은 흐름 지금도 이어지고 있겠죠. 5거래일 연속의 상승세. 미국도 우리나라도 경기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고 그런 금융주도 수혜 그렇게 많이 안 입을 것 같은데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고 KB금융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? 지켜보겠습니다. 1% 미만 정도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. 셀트리온이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었는데요. 이거 무시할 만한 무언가가 나와줍니다.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가 미국의 FDA 판매허가 승인받았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강합니다. 3% 넘는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전략 챙기겠습니다. 삼성전자, 드디어 반등하는 것일까요? 근데 반등 폭이 강보합선입니다. 4만 원대 깨지고 나서 이제는 저가 메리트 크다라고 판단은 하는데 이게 손이 잘 안 가죠. 일단 오늘 외국인 기관들은 사재를 외치거든요. 우리도 따라 붙어야 될지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팀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삼성전자 얘기 먼저 해주세요. 네. 지금 이제 큰 손들은 사기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도 따라 붙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. 어떻게 보세요? 반등이 나와도 네. 미미해요. 일단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기다릴 것 같아요. 더 기다릴까요? 네, 좀 더 기다릴 것 같아요. 일단 10월 달부터 지금 반도체 가격이 실질적으로 좀 하락을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확인이 제가 보기에는 4분기 실적에 좀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6조에서 지금 13조대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더 안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에서 이제는 확인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 쇼크가 한번 진행이 돼야 제가 보기엔 바닥을 좀 확인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유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아마 지금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사실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. 많이 그렇죠. 빠졌기 때문에 네. 저가 매수에 대한 유혹을 느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인지 각계 전문가들 보면은 저평가에 대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. 삼성전자가 작년에 잘 갔던 이유가 실적이거든요.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락한 이유가 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더 빠지면은 시장이 더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? 이런 걱정도 좀 있잖아요. 네, 네. 그죠.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왜요? 왜냐하면 주세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종목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는 액면 분할하기 이전의 관점입니다. 액면 분할하고 난 후에 삼성전자의 어떤 변동성과 지수의 어떤 흐름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디커플링이에요.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삼성전자가 2% 넘게 빠지면은 지수도 한 3% 넘게 빠졌었거든요. 그런데
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 물론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. 많이 빠지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2% 그리고 하이닉스가 5% 넘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1%대 하락을 했다라는 건 그래도 예전보다 영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수에 대한 영향력은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. 뭐 전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. 그럼 일단은 네.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그러면 뭐 그래도 한 중간 정도로 갈까요? 어떻게 갈까요? 저는 아직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기에는 나빠요. 네, 알겠습니다. 예, 당분간 그쵸? 이게 뭐 우리나라 증시를 대표하는 1등주라고 해서 무조건 뭐 싸졌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쵸. 우리가 있다. 네. 실적이 뒷받침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죠. 이거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나빠요에서 좀 네. 의견이 바뀔 때쯤 저에게 또 알려주십시오. 그래서 나빠요. 저는 35,000원 정도 이탈할 때까지 좀 기다릴 네. 것 같아요.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당히 좀 보수적인 시각이십니다. 네. 삼성전자 가고요.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들 보겠습니다. 여지 없어요. 이제 네. 겨울철 되고 중국에서 이제 난방 가동 시작하면 더 할 텐데 네. 날씨가 이러면 여지없이 관련주도 올라서는데요. 네. 어떻게 볼까요? 저는 오늘 솔직히 개인적으로 사심이 좀 있는 테마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세먼지에 상당히 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를 제 부모님하고 제 가족이 맞는 게 저는 정말 싫어요. 그런데 생각외로 화면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생각외로 주위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잘 안 쓰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냄새가 안 나서 심각성을 못 느낀 것 뿐인데 이거를 담배연기 마신 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담배연기는 냄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는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냄새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성을 못 느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진공성 물질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참 이게 심각한데 상대적으로 좀 심각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. 어쨌든 뭐 저는 죄악주라고 좀 보고 싶은데 그 예전에 AI 같은 경우도 겨울철 될 때마다 변동성이 한 번씩 계속 있었잖아요. 조류 인플루엔자. 그래 있었는데. 네, 그렇죠. 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미세먼지 같은 AI라고 경우도 하셔서 저는 그냥 인공지능 계속 생각했어요. 네, 어쨌건. 제가 그 네. 생각을 못했네요.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그런 종목들도 그 겨울철마다 좀 부각이 됐었는데 아마 제가 보면 1월 달 되면 또 조류 인플루엔자 얘기 나올 것 같아요. 네. 그죠? 그래서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이제는 겨울말 되면은 겨울에서 봄철 넘어간 시기에서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시장이 계속해서 좋지 않다라면은 한번 어떤 개별주로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어떤 주력주를 가져간다. 뭐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. 소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은 사심이 있는 종목이었다, 섹터였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네. 일단은 미세먼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빠요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뭐 계절적 수혜주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좋아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워낙 시장을 또 주도할 만한 종목들이 네. 참 나타나질 않고 있는 지금이니까 네, 짧게 가져갈 뭐 그런 아이디어는 뭐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. 미세먼지 관련주들 챙겨봤고요.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셀트리온 보겠습니다. 참 말 많은 바이오주들입니다. 네. 셀트리온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이제 삼바 대신 이제 셀트리온으로 칼날 겨녔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도가니였는데요. 네. 이제 허주마 뭐 예상대로 뭔가 나올 건 나왔습니다. 긍정적으로 볼까요? 앞으로는요? 지금 그러니까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무슨 얘기를 드리려 그러면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마 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램시마, 드룩시마, 허즈마 그래서 마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. 그래서 이 그 허즈마가 미국 진출을 하게 되면서 어떤 실적이 개선될 만한 요인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거보다 제가 보기엔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그 금감원에서 회계감리에 들어가게 되면 분식회계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는 셀트리온이 이런 논란에서 비껴가지 못할 것 같아요. 예전에 그 분식회계 논란이 예전에 2010년인가 2011년도 한 번 있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도 한 번 있었는데 서성전 회장이 직접 나서게 되면서 뭐 자사주 매입으로 좀 방어를 했었고 그 이후에 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고 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분식회계 얘기가 있었고요. 그리고 이번에 또 세 번째인데 아마 지금 금감원 분위기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도 한 번쯤은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놓고 본다라면 아마 연속성에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단 그 마시리즈 이 미국 진출 이 이슈와 그리고 금감원이라는 정부 규제 리스크 이 두 개에서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라면은 네. 일단은
미국 진출을 하더라도 지금 미국 진출 램시마가 진출하고 난 다음에 유럽만큼 점유율을 확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좀 시간이 걸린다. 그리고 시간적인 어떤 그 우선순위를 보게 된다면 이 규제 리스크가 좀 더 와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한 6대4 정도는 좀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락은 안 하겠지만은 추가 상승을 쫓고 추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서 회계감리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추가 상승의 어떤 제한 요인으로 봤을 때 나빠요라는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나빠요 의견. 오늘 네. 셀트리온 3인방은 그래도 이 호재성 이슈에 좀 올라가긴 하는데 신라젠이나 네네. 삼성바이오로직스 낙폭 굉장히 크잖아요. 네네. 바이오주에 대한 전체 시각도 다소 조금 보수적인 편이세요?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내년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. 그런데 이게 그 규제 리스크가 이게 일시적인 소나기로 끝이 날지 네. 아니면 내년까지 발목을 잡을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까지 저는 좀 안 서고 있어요.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6대4 정도 의견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보수적입니다. 그래서 내년 초에 그 JP모건에서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네. 진행하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아마 그 기점으로 이 바이오주가 이제는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은 잘 나갈 것인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. 그 지난번 나왔을 때도 셀트리온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헬스케어 상당히 좀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죠. 네. 일단 내년은 기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불안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은 한번 해보자. 뭐 이런 관점은 좀 있고요. 1월쯤에 판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속 볼게요. 이번에는 금융주 쪽으로 눈 돌려봅니다. 엄청난 뭐 뚜렷한 호재가 있는 건 아닌데 네. 꾸준히 올라서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. 뭐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? 저는 그 금융주가요. 내년에는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왜냐하면은 네.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, 네. 그러니까 DSR 전 여기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DSR. 네. 이때는 담보 대출 방식이 좀 바뀌죠. 담보에서 이제는 채무 상환 비율로 이제 넘어가는 관점인데 이게 왜 저는 주목을 하냐고 있냐면 은행에서 대출이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체율에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씁니다. 그렇다면 DSR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량채에 대해서만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연체 가능성이 좀 뚝 떨어져요. 그러니까 어떤 대출에 대한 어떤 건전성이 상당히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순이익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고 리스크적인 요인도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어쨌든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이 4.8% 정도, KB금융 같은 경우도 4.5% 정도. 괜찮네요. 네.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라면 상당히 나쁜 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렇다면은 연말에 기관의 어떤 윈도우 드레싱 관점에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어떤 단기적인 상승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KB금융 포함을 해서 KB금융 포함을 해서 신한지주라든지 그리고 네. 하나금융지주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다. 그리고 DGB금융지주 좋게 보고 있다 해서 좋아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의외의 답변을 또 들어서요. 네. 예, KB 금융을 비롯해서 뭐 은행주들 눈여겨보죠. 내장 탑픽은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? 기관 쪽을 보게 되면 KB금융이고요.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보게 되면은 하나금융지주. 네, 네. 그러니까 금융주 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선택하는 종목이 좀 틀리더라고요. 아, 전체 네. 탑픽이요. 팀장님. 전체 탑픽이요? 네, 전체 이거 7개 중에서 네, 금융주는 일단은 네. 킵해두고요. 예. 저는 은행주 아까 가요? 미세주 아, 이쪽이 더 네, 오늘 42점 가득한 섹터입니다. 눈여겨보겠습니다. 계절적으로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맘때쯤에는 올라가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한번 짧게 방망이를 잡고 눈여겨봅니다. 자, 3시 28분 지나가고 있고요. 오늘 장 마무리 안신 앵커와 함께 하시죠.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코스피가 간보합 수준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호가 살펴보시면요. 0.2% 상승한 2073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. 코스닥 장중 2%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낙폭을 많이 만회했습니다. 0.73% 내림세 수준으로 그치면서 661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일부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상당해서 대다수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시가총액
상단 살펴보시면요. 반도체주가 간만에 웃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감에 그동안 지수를 내리낮췄는데요.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장중 신저가를 기록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서일까요? 삼성전자 0.7% 이상 상승하면서 SK하이닉스는 0.81% 오르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. 또한 셀트리온은 허주마의 미국 FDA 판매 허가 소식이 들려오면서 3% 가까운 탄력을 보이고 있고 현대차가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. 시총 5위에 새롭게 등극한 모습인데 GBC 건립 계획 소식을 밝히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. 0.86% 상승하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코스닥 시가총액 상단 살펴보시면 장중 롤러코스터가 상당했습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5%까지, 신라젠은 마이너스 10%까지 하락했지만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. 포스코 캠텍, 메디톡스, 파란불 줄이지 못하면서 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. 호가 살펴봤습니다. (12월 17일) 시장이 마감됐습니다. IT 관련주와 제약바이오주가 오르내리면서 지수도 등락을 반복을 하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. 코스피 저가 대비는 만회하면서 0.12%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. 2071선에 시장을 마감했습니다. 코스닥도 0.56%로 낙폭을 줄이면서 662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. 수급 보겠습니다. 개인의 팔자 공세는 부담스러웠지만 외국인이 장중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기관 쪽에서 많은 물량을 유입하면서 지수를 이끌어줬고요. 기관 내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. 전체적인 규모는 기관 2천억 원 넘는 매수를 기록했고 외국인 485억 원을 샀습니다.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 저조한 수급을 보여줬는데요. 기관 129억 원의 매도, 개인, 외국인 각각 82억 원, 54억 원 순매수에 그쳤습니다. 섹터별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부는 2019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및 발표했는데요.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말까지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. 자동차 대표주가 수혜 기대감에 기아차 1.85% 오름세를 보였고요. 현대모비스도 강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. 다음 섹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류 관련주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 소주 원료를 만들고 있지만 수소 연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역시나 2019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방향도 함께 포함이 됐고요. 풍국주정 관심이 모아지면서 12% 급등세, 보혜 양조는 주류주이긴 하지만 유시민 테마주로 묶이면서 시장에 관심이 비상했습니다. 역시나 14% 급등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.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.